선박 저항 추진 수업이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저항 시험 결과의 분석입니다. 저항 시험 분석. 그 목표는 실선 저항 추정이고요. 실제 배의 저항을 추정을 하죠. 이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실험 수업에서 저항 시험을 이미 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별로 지금 따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 시험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배를 여기 있는 배를 모형선을 일정한 속도로 끌 때 일정한 속도로 VM이라고 합시다. 모형의 속도. 일정한 속도로 끌고 있을 때 이 모형선에 걸리는 힘이 얼마인지를 재는 게 저항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실험 수업에서 아마 했을 거고요. 힘. 모형선에 걸리는 토탈 저항을 재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외에도 정확히 저항 시험을 할 때는 배가 앞뒤가 얼마나 뜨나, 그러니까 선수 선미가 각각 얼마나 뜨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배가 얼마나 뜨거나 가라앉나, 그것까지 계측을 하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배 속도가 빨라질수록 배가 선수는 가라앉는 편이고요. 선수 위치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커질수록 배가 전체적으로 또 가라앉아요. 원래 그냥 정수중에 떠 있는 것보다 아래로 쭉 가라앉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 깊이가 이렇게 했으면 맞나? 깊이도 내려가요. 네. 그래프가 좀 개판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는 전체적으로 가라앉는데 선수가 더 가라앉는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일반적인 배수량형 선박들은 그렇고요. 뭐 활주선이라거나 하는 배들은, 고속선들은 당연히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실험에서는 배수량형 선박을 일정한 속도로 회류 수조에 놓고 끌어가지고 배를 끌진 않죠. 유동 속도가 주어진 거죠. 그때 모형선에 걸리는 저항을 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저항이 실제 배의 저항으로 어떻게 확대를 하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예로 우리 선박 저항 추진 수업에서 지금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예시로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컨테이너 운반선인데, 이거 말고 뭐 다른 배들 좀 데이터들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따로 올려드릴 거고, 걔네들도 해석을 하긴 하겠지만은 뭐 해석 과정을 굳이 영상으로 찍지는 않겠습니다. 컨테이너선만 알려드리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원래 컨테이너선은 길이 230m짜리고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길이 230m짜리 컨테이너선인데 실험 데이터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는 31.6분의 1짜리 모형선이에요. 그래서 7m, 7.27m짜리 모형을 만들어서 상당히 크죠. 7.27m면은 여러분들 키에 한 4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4명 일자로 쭉 누워있는 정도의 길이의 모형배예요.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배수량. 배수량이 얼마래요? 실제 배는 52,000톤이,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니까 거의 톤이라고 보면 되죠. 52,000톤 정도 되는데 모형선도 1.6톤 정도 된다. 상당히 무겁죠. 그래서 이런 모형선을 실제로 만들어서 일정한 속도로 끌면서 그 모형선이 걸리는 힘을 재는 실험을 했다고 칩시다. 한 가지 또 해야 되는 게 실험이 수행된 수온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모형 실험은 10.9도에서 했다고 적혀 있고 공개된 데이터가, 그 다음에 실선으로 확장을 할 때는 실선은 당연히 바닷물, 온도는 15도로 봅니다. 뭐 이제 동네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15도로 보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저 온도에서, 저 수온에서 밀도랑, 여기 보시면 밀도랑 점성계수는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은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밑에 가보면은 수온에 따라서 수온에 따라서 수돗물이랑 소금물,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밀도하고 점성계수 다 나와 있거든요.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찾아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수온에서 했다 하면은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 굵은색으로 칠해놓은 게 바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한테 실험 결과라고 주어지는 그 데이터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실제 배의 저항 시험은 어떻게 하냐? 어떤 순서로 실험 조건을 정하냐? 실험 조건. 뭐부터 정해야 될까요? 실제 배의 속도, VS, 노트로 나온 실제 배의 속도입니다. 쉽스피드. 걔를 먼저 정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실제 배가 8노트, 실제 배가 뭐 10노트 쪽쪽에서 26노트까지 속도가 있겠죠. 실제 배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푸르드 수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설계 속도가 24노트거든요. 24노트의 저항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 푸르드 수를 구합니다. 푸르드 수 계산하는 거는 뭐 수업 때 많이 다뤘는데 V 오버 루트 GL이고 뭐 L은 LPP로 하시든 LW로 하시든 통일성만 있으면 됩니다. V는 배의 속도인데 미터 퍼 세크로 단위는 통일해줘야죠. 얘는 미터. 그렇게 했을 때 푸르드 수가 계산이 0.260으로 나왔네요. 이 배는 설계 속도에서 푸르드 수가 0.260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형을 얼마짜리를 만든다고 했죠? LPP로 7.2m짜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L 자리에다가 다시 모형선 길이를 넣고 요 푸르드 수를 만족하는 VM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수업 중에도 많이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결국엔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 실선의 속도부터 시작을 해요. 실선 속도 얼마의 저항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실선 길이 집어넣으면은 실선의 푸르드 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푸르드 수 기준으로 실험을 하잖아요. 왜요? 조파저항 개수가 모형이나 실선이나 동일할 걸로 기대가 되는 거는 푸르드 수를 맞춰서 실험할 때니까. 그래서 실제 배의 푸르드 수에 대응되는 모형선의 속도가 있겠죠. 실제 배의 푸르드 수와 같은 모형선의 푸르드 수에 대응되는 모형선의 속도 2.196m/s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196m/s로 모형선을 끌었을 때 걸리는 힘이 84.4N이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이 칼럼 2개 있잖아요. 걔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실험 데이터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 속도에서 저항이 이거다 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여러분한테 실험 데이터라고 던져준 거고 원래 앞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 모형선의 속도를 정할 때는 푸르드 수 거꾸로 실제 배의 속도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쟀어요. 모형선에 걸리는 힘을 RTM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형선의 토탈 저항이란 뜻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한 이 정도까지 값이 나왔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CTM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CTM은 전체 저항의 개수죠. 모형선의 전체 저항 개수. CTM은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RTM을 뭔가 무차원을 해줘야죠. 2분의 1 로 V 제곱 S로 해주는데 다 뭐에 대한 거다? 모형에 대한 거다. 로도 모형 실험을 한 10.9도짜리 민물에 대한 거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CTM이 나와요. 근데 CTM이 대개 계산하면 0.00 이 정도 3, 4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맨날 0.00 쓰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CTM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고 그냥 표시를 해줘요. 여기다가 10의 세제곱 곱하면 얼마예요? 한 3.4라고 나오잖아요. 표시하기가 쉽죠? 그렇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테이블에 이렇게 CTM 계산들이 돼서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CTM까지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우리가 저항 추진 수업에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던 전체 저항을 뭘로 쪼갤 수 있다? 전저항 계수를. 전저항은
마찰 관련한, 정확히 얘기합시다. 점성에 대한 저항이죠. 점성 저항이랑 조파 저항이다. 다른 저항 성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작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고려를 하지 않아요. 저항 추진 수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건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전저항을 무차원화 해주면은 전저항, 그냥 아예 기호로 쓸까요? 전저항 계수라고 썼죠. 전저항 계수는 뭐와 같다? 점성 저항이니까 비스코스.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함수? 레이놀즈 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CW 조파 저항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브루드 수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고, 조금 더 사람들이 해보니까 CV 점성 저항은 평판 마찰 저항에다가, 얘 역시 레이놀즈 수의 함수입니다. 거기다가 K를 더해준, K만큼 비율을 더해준 걸로 생각을 하고, CW는 그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한 뭐 물리적인 배경은 수업 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CT 어떻게 구했어요? 실험에서 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따로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요걸로 나눈다고 했고, CF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0.075 로그 레이놀드 수 빼기 2를 제곱한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레이놀드 수는 모형 레이놀드 수를 넣으면 모형의 CF, 실제 배의 레이놀드 수를 넣으면 실제 배의 CF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CF를 먼저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서. CF 계산식은 그냥 단순히 ITTC 1957이라는 아까 얘기한 로그식 있죠? 걔로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CTM에서 CFM을 빼주면은 뭔가 나오겠죠. 그게 조파저항 성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점성저항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우선은 점성저항으로 얘기를 할게요. 점성저항을 끝까지 가려면은 이 식에서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야 그럼 점성저항을 어떻게 한 번에 구하냐? 한 번에 못 구할 것 같아요. 1 더하기 K하고 얘가 마찰저항의 몇 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까? 라고 했습니다. 가정입니다. 진짜로 그런 물리적으로 반드시 이래야 된다, 그거 절대 없어요. 가정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CF는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0.075 뭐 이거는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앞에 K가 뭔지 모르겠네. K가 뭐냐면은 어떻게 구하냐면, K라는 거를 우리가 조파저항은 당연히 프루드 수의 함수입니다. 그렇죠? 프루드 수의 함수인데, 만약에 프루드 수가 0이라면은 조파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파도를 안 만들잖아요. 프루드 수가 0이면은. 그럼 조파저항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반드시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근데 낮은 프루드 수에서는 프루드 수 4제곱 정도가 조파저항에 비례를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적당히 낮은 프루드 수에서, 뭐 아예 0까지 프루드 수를 0까지 끌고 내려가서 실험을 하는 건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모형선이 측류 중에서 실험이 되거든요. 난류가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프루드 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근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조금 더 계산을 해볼게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네요. 근데 뭐 CF야 뭐 원래 있던 거니까 여기 마지막 항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수정을 해봅시다. 여기 나온 알파라는 거는 그냥 어떤 상수예요.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조파저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프루드수에 대한 함수인데, 프루드수가 0이면 조파저항 0이에요. 이 식 보면은 프루드수가 0이면 조파저항 0 되겠죠?
그건 말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식에서 CT를 CF로 나눈 게 1 더하기 K에다가 더하기 뭔지 모르는데 앞에 개수가 하나 붙고 프로듀스의 4제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짜로 풀어줘요. CT분의 CF분의 CT라는 거를 여기 세로축에 놔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을 프로듀스 4제곱으로 놔줍니다. 그러면 프로듀스 4제곱이 프로듀스가 0에 가까워지면은 조파저항 항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프로듀스가 0일 때 CT분의 CF는 1 더하기 K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K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형상계수고 CV는 1 더하기 K CF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뚱뚱하거나 날씬한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마찰 저항과 점성 저항 간의 비율이에요. 배가 뚱뚱할수록 점성 압력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점성 압력 저항 성분만큼 K가 추가로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스가 0이면은 이 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프로듀스 0일 때 실험이 되냐? 프로듀스가 0이면은 배 전진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실험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앞쪽에서 프로듀스 몇 군데 데이터를 뽑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표준 안에서는 프로듀스 0.2에서 0.1 사이의 저항 시험 결과를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보다 커지면은 이제 좀 많이 경향에서 벗어난 조파 저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하고, 또 너무 낮은 프로듀스 실험하면은 배가 측류에서 거의 실험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피해서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추세선을 그으면은 이런 식의 추세선 나오거든요. Y절편이 뭐예요? 얘가 Y절편이죠. 그럼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 엑셀 시트에 있는 K인 거죠. 여기 밑줄 쳐놓은 애들 가지고 K를 구했다는 뜻이에요. K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잘랐다 그 뒤에 할게요.